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비가 선선하게 내리며 조금은 무더운 날씨를 적셔주는 날씨가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하나 싶더니 다시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전 세계가 또다시 들썩이고 있는데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토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소폭 회복하는 데 보였으나 다시금 떨어지는 가격에 투자자분들의 안타까움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선물거래소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어떠한 소식이 나왔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파이넥스 BTC 마진의 경우는 하루 새 8억 달러 숏 포지션이 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계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비트파이넥스에 따르면 25일 17시부터 현재까지 비트파이넥스 내 플랫폼 비트코인 마진 거래 마켓에서 25,000개 BTC 규모의 숏 포지션 주문이 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약 8억 달러 규모로 하나로 대략 9천억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죠. 현재 지속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세와 약세장 분위기가 반영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과 더불어 글로벌 투자은행인 JP 모건의 한 애널리스트도 이에 의견을 더했는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장이 지속이 될 것이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근거로 이야기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다. 기관 투자가의 매수 의욕이 부족하다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JP모건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투자자 대상 편지에서 비트코인의 중기 가격대의 경우는 23,000달러에서 35,000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가격 폭이 좀 상당히 크죠. 이런 예측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약세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비트코인의 채굴의 경우는 중국에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굴에 관한 의견의 경우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얼마 전 페이스북의 DM 프로젝트의 총책임자 데이비드 마커스의 경우는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는 비트코인의 발전 기회라 이야기를 하며 중국에 있는 채굴풀이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상당히 기뻐하는 어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JP모건의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비트코인 하락세에 대하여서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약해졌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암호화폐가 폭락한 지 한 달 이상 지났지만 비트코인 펀드는 타격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 금의 ETF 유입이 멈췄을 때조차도 말이다. 이는 상장된 비트코인 펀드나 CME 비트코인 선물 같은 규제하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기관 투자가들이 비트코인 구입에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되는 약세장에 JP모건의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자산가들의 투자가 약해졌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와는 정반대의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얼마 전 고래들이 대규모로 매도를 하고 있어 비트코인의 약세장이 더욱 길어질 것이라 언급했던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고래들이 이번 조정을 축적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얼마 전 비트코인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을 당시에 고래들은 오히려 비트코인을 더욱 매집했다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결의 소식이 오늘 또한 나왔습니다.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JP모건 애널리스트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장기 홀더들의 경우는 1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는 것인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의 경우는 이번 주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집 중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 전문 애널리스트 윌리엄 클레멘테의 경우는 모건 크릭 디지털 창업자 앤서니 팜플리아노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부 온체인 지표에 따르면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은 이번 주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번 주 비트코인 하락세에서 장기 보유자들의 경우는 12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하였으며 단기 보유자들의 경우는 9만 7천 개가량의 비트코인을 매도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시장 경험이 풍부한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다음 강세장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되는 약세장 속에서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투자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를 보는 투자자들의 경우는 지금의 가격대가 상당히 매력적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현재 영상의 댓글을 보게 되면 지금의 가격대가 제가 봐도 매력적이라 더욱 매수를 하고 싶은데 매수할 돈이 없어요. 어떻게 대출이라도 받아서 투자를 해야 할까요? 라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답변은 절대로 대출받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가격대가 정말로 저점일지 아니면 여기서 추가로 하락하게 될지 더욱 상승하게 될지 단기적인 변동성은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을 항상 말씀드렸었는데 현재의 마음가짐에서 대출을 통하여 투자를 하게 된다면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마음가짐이 될 것이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부정적인 측면으로 말이죠. 여유자금이 아닌 돈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조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릴 가능성이 농후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지금 못 사면 나중에 더욱더 비싸게 사잖아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가격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현재 여유 자금이 없다면 현금 흐름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음 달 현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그때 동안 가격이 조금 더 하락한다면 싸게 살 수 있으니 좋고 가격이 상승한다면 자산이 상승했으니 그것대로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투자를 하루 이틀 할 게 아닙니다. 정말 짧게는 3년, 3년도 개인적으로는 자산시장 측면에서는 상당히 짧다고 생각을 하는데 못해도 5년에서 길면 10년, 10년 뒤에도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이 굳건하다면 팔 이유가 없겠죠. 절대로 투자를 하실 때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이자 지난 2020년 은행의 라이선스를 획득한 거래소가 있습니다. 바로 크라켄 거래소인데요. 크라켄 거래소의 경우는 이제 2011년 설립된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입니다. 이 크라켄의 CEO가 이번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 하락의 경우는 정상적인 수준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켄의 CEO의 경우는 이번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정상적인 수준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최고 경영자인 제시 파월의 경우는 미국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하여서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은 산책과 롤러코스터 타기처럼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암호화폐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가까운 미래 안정된 암호화폐 시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지만 현재로선 암호화폐 보유자와 거래자들은 암호화폐 가격 변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비트코인의 성장세는 모든 자산을 뛰어넘었고 갖은 악재에도 올 들어 20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모든 자산 시장에는 가격의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이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위의 그림은 보통 생각하는 장기 투자자들의 투자의 길입니다. 평탄하게 조금씩 우상향하며 오를 것이라 생각을 하죠. 하지만 현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현실적인 장기 투자자들의 길입니다. 엄청난 폭락도 있을 뿐더러 엄청난 가격의 변동을 겪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내재 가치가 높은 투자 자산을 잘 고를 경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목표치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보다 훨씬 고단하게 돼 있죠.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시장은 그 어떤 자산보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입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지난 5월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배신자 머스크와 신봉자 잭 도시 비트코인의 결투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5월이면 테슬라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한 시기이죠. 그 후 트위터의 CEO 잭 도시의 경우는 머스크를 공격하는 선봉에 서며 많은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 이후에 암호화폐 유명 인사들과 일론 머스크가 만나 다시금 회유했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다음 달 7월이죠. 이 둘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대로 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한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의 CEO 잭 도시는 7월 21일 더비 워드 행사에서 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CEO이자 도지코인의 지지자인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에 관한 기관 투자가용 행사에 등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잭 도시의 경우는 더 많은 기업과 기관 투자가가 진출함에 따라 우리는 비트코인의 개방적인 개발을 완벽하게 하는 것을 보호하고 전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잭 도시의 트윗에 머스크의 경우는 조롱하는 듯한 트윗으로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잭 도시와의 대화 중 이벤트로 비트코인에 대해 토론하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7월 21일이면 약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과연 어떠한 대화들이 이제 오가게 될지, 현재 양상으로 보았을 때 잭 도시의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하여 친화적인 양상을,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과연 이날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많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소식이죠. 엘살바도르에서 이제 9월 7일 비트코인이 합법화된다는 소식과 더불어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경우는 국민들이 비트코인 지갑을 만들게 되면 1인당 30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준다, 대대적인 홍보와 인프라 구축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카르다노 에이다의 창업자가 갑자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엘살바도르에 에이다를 도입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다노의 창업자의 경우는 엘살바도르의 에이다 도입 관심이 있어 국빈 방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카르다노 에이다의 창업자 찰스 호스킨스의 경우는 에이다를 엘살바도르에 도입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의 합법화 움직임에 따라 호스킨스의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을 국가에 도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엘살바도르의 국빈 방문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엘살바도르에서 일부 당국자 및 정당과 협의를 했다. 나는 국빈 방문을 할지도 모른다. 나는 그것에 대한 이제 모든 서류와 요청서를 보냈고, 만약 승인이 된다면 우리는 대통령을 만날 것이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이제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까요? 에이다가 실질적으로 도입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이러한 시도는 비트코인뿐 아니라 알트코인들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소식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는 먹방만 찍고 다니던 찰스 호스킨스가 최근 들어서 CEO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내용이 어떠한 국면으로 진행을 하게 될지 한번 같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의 소식은 주변의 많은 국가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 브라질과 파라과이 등 중남미 6개국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들기 위해 치열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과 더불어 탄자니아에서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이때 당시 탄자니아의 대통령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탄자니아에도 이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야기를 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신뢰를 내비추었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탄자니아의 경우는 암호화폐 사용 금지령을 내렸었다고 하는데, 이 금지령이 해제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외신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탄자니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금지령 해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탄자니아 중앙은행의 경우는 최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암호화폐 금지령 해제를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탄자니아 중앙은행의 경우는 2019년 11월 암호화폐 사용 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고 하는데, 현재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탄생이 금융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탄자니아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나이지리아에서도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를 통해 학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사립중학교의 경우는 암호화폐를 통한 학비 결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의 한 사립중학교의 경우 암호화폐를 통한 학비 지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카노 근교의 뉴 옥스포드 사이언스 아카데미의 원장의 경우는 등록금을 암호화폐로 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장의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암호화폐로 기울고 있다. 우리는 암호화폐로 학비를 받기 결정했다. 언젠가 디지털 화폐가 지폐보다 더 많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믿는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막 확장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탄생은 화폐의 근본부터 다시금 재정립하고 있으며 핀테크 국제 송금 분야의 혁신을 전해준 것에 대해선 부정할 수가 없죠. 과연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될지 3년 전과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을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발전을 이뤄냈듯 3년 뒤 암호화폐 시장은 과연 어떻게 변화해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가격 하락의 영향일까요? 전날 대비 7포인트 하락한 2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며 공포에서 다시금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되돌아갔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지속되는 하락장 속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의 하락이 과연 가치의 하락인가 가격의 하락인가 냉정하게 생각하시며 짧은 시간 안에 부를 늘리고 싶고 자산을 증식시키고 있지만 그런 것은 이제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은 완연한 초기 시장이며 이 시장에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는 엄청난 기회의 장에 들어와 있다 생각을 합니다. 3년 뒤, 5년 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비난하며 없어질 것이다, 비트코인 망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우리 중 과연 웃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9.58% 하락하며 3,480만원대, 2위의 이더리움이 9.23% 하락하며 200만원을 내줬습니다. 198만원대, 3위 테더는 환율이죠. 전날 대비 좀 하락한 모습입니다. 7위의 리플 XRP의 경우는 667원, 전날 대비 8.72%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또한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46.4%, 이더리움의 더미넌스는 16.4%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됩니다.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